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435쪽 계절계 먼저 시간에 이어서 벼, 화자와 연관된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계절계자를 먼저 살펴보면 계절계자는 위에가 이와 같이 벼, 화자가 있고 밑에 아들자자, 종자, 씨를 뜻하는 아들자자가 있어서 벼에 종자가 맺히는 한 계절의 끝에서 계절을 뜻하고 맨 끝에서 막내 끝을 뜻하는 글자가 계절계자가 되겠습니다. 계절계자를 만나는 글자는 앞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두근거릴 계자가 있는데 작고 약해서 어린아이가 항상 두렵고 무서워한다 해서 두근거릴 계라고 하는 글자에 계자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향기 향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자는 이와 같이 위에 벼화자가 있고 밑에 말할 왈자나 입을 뜻하는 글자거나 그릇을 뜻하는 글자가 있어서 곡식을 입으로 먹거나 곡식을 담아놓은 그릇에서 향기롭다 라고 하는 데서 향기 향자가 됩니다. 향자는 자체가 부수글자가 되고 향자를 만나는 글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향자를 보고 다음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는 여기서 보면 갑골문에서는 보면 계집여자가 앞에 있고 벼화자가 뒤에 있거나 벼화자가 앞에 있고 계집여자가 오른쪽에 있기도 하는 글자가 있는데 소전에 오면서 벼화자가 위에 가고 계집여자가 아래로 와서 맡기다 라고 하는 글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식처럼 굽은 곡식처럼 자신을 굽히는 여자에서 자신을 맡긴다 해서 맡길리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지만 다른 글자를 만나는 위자를 살펴보면 이 계집여자는 본래 전쟁에서 노예로 잡혀온 여자들을 뜻하기 때문에 노예인 여자와 벼를 더해서 노예 중에서 베어진 벼를 맡아서 곡식을 터는 일을 맡은 여자에서 맡길 위 노예에게 곡식 터는 일을 맡긴다 해서 맡길 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씻을 위자도 보면 베어난 벼처럼 베어는 풀에서 씻을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기타, 성위, 나라위, 높을 위, 클 위가 글자가 있고 사람인데 벼만큼 밖에 자라지 않는 외나라 사람, 일본 사람을 나타낼 때 쓰이고 난쟁이 외 등의 글자 등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나무 성글역, 다스릴 역자를 보면 벼화자가 나란히 두 개가 있어서 벼화자가 나란히 두 개가 있는 모양이서 나무 성글역이라고 하지만 곡식이 성근 모양에서 곡식 성글역으로 보아야 되는 글자가 역자입니다. 다스릴 역자는 시골에서 보면 농사가 끝난 다음에 밭두둑이나 논두덕에 곡식을 나란히 세우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역자에서 나무를 잘 다스려 세우는 데서 다스릴력이라고 하고 차례차례 선에서 차례차례 지나가는 책령력, 해가 날짜가 차례차례 지나가서 책력, 달력, 원력을 뜻하는 글자가 있고 발로 차례차례 지나는 지날역자가 있는데 진할역자를 만나는 글자는 스밀역, 물이 차례대로 스며들다, 벼락역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 분별할 변자가 있는데 변자는 옛날에 줄기에 곡식이 달려있는 그런 모양이 쌀미자가 되었고 짐승의 발자국 모양을 그린 글자가 분별할 변자가 되었는데 분별할 변자는 쌀미자와 해소 모양이 비슷해서 소전부터 모양이 위에가 굽어져서 쓰이게 되었고 이 모양이 변해서 지금의 분별할 변자로 되어서 쌀미자와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별할 변자를 만나는 글자 중에서 차례번자가 있네. 차례번자는 위에가 짐승 발자국이 있고 밑에가 밭전자 모양이 있어서 밭에 차례대로 찢겨져 있는 짐승 발자국 또는
밑에는 육식동물의 발자국, 위에는 초식동물의 발자국을 뜻해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의 발자국이 차례로 찢겨져 있는 모양에서 차례다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가 차례번자입니다. 차례번. 그래서 차례번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분별할 변자가 있고, 분별할 변, 차례번, 번역할 번, 날비자가 옆에 붙어서 날비자를 붙여서 차례차례 날개를 뒤쳐지면서 날아간다라는 뜻 때문에 뭔가를 뒤집는 것을 번이라고 합니다. 뒤칠 번, 뒤접을 번, 부를 번, 불어날 번, 차례차례 풀이 무성해진다, 불어난다. 울타리 번, 옆에 냇가가 있고 냇가로 떨어지지 않게 심어놓은 나무가 울타리고 울타리 번. 기타 성, 반, 번, 반개, 반이나 번으로 불리는 글자. 설일반자는 무엇이 모여있는 것을 설이다라고 합니다. 설일반. 벌레가 뱀 같은 게 또아리를 틀고 있거나 벌레들이 모여있는 것을 설이다라고 할 때 설일반자라고 하고, 뿌릴파, 손으로 차례차례 뭔가를 뿌리다. 기타 집이 들어가고 차례번짝에서 집을 차례차례 잘 살펴보다 라는 의미로 살필심, 즙낼심, 물리름심, 다실자가 있는데, 이 참고로 다실자는 어떤 글자를 만나도 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벌레 중자가 들어가면 이와 같이 귀뚜라미 실, 이와 같이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실이라는 발음에 많이 쓰이는 글자가 다실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탈승자를 보면 이와 같이 갑글문부터 금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타고 있는 모양이 탈승자인데, 사람의 두 발 모양이 나무 사이로 들어가 있고 머리 모양이 위에 있어서 지금의 탈승자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탈승자는 지금도 부수는 삐침에 있고 나무를 올라타다, 두 발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가 탈승자가 되겠습니다. 탈승자를 만나는 글자는 옆에 칼도자가 들어가 있는 나물링자가 있는데, 어떤 기준선보다 올라와 있는 것을 칼로 자르는 데서 남아있는 부분에서 나물링이라고 하고, 어그러질 괴자는 탈승자와 모양이 흡사해서 탈승자로 설명하긴 하지만 본래는 머리를 양쪽으로 나눈 모양이 변해서 된 글자가 어그러질 괴자가 되겠습니다. 다만 어그러질 괴자는 많이 쓰이지도 않고 탈승자와 모양이 비슷해서 타고 있는, 받치고 있는 양쪽의 기둥을 없애서 어그러지다, 무너지다 라고 설명하는 글자가 어그러질 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병자를 보면 이와 같이, 병자는 보면 벼화가 있고 가운데에 손이 들어서 벼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글자가 잡을 병자입니다. 중간에 벼 중간을 손으로 잡은 모양. 자루병자를 보면 나무 목자가 있어서 나무 중에서 나무에서 사람이 잡는 손잡이 부분에서 자루를 뜻해서 자루병이라고 하고, 자루병자는 나무목 옆에 밝을 병자를 써서, 날력 병자를 써서 쓰기도 하는데 뜻이 똑같고 같이 쓰이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같은 의미로 똑같은 글자가 이와 같은 병자도 있다고, 동자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겸자가 있는데, 이 겸자는 잘 보는 바와 같이 별을 하나 쓰고 여기는 점선으로 처리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은 이와 같이 생략을 해서 손으로 벼 두 포기를 잡은 모양이 겸자입니다. 다시 보면 벼와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서 중간 부분을 손으로 잡은, 겹쳐 잡은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가 겸할 겸자가 되겠습니다. 겸할 겸, 뭔가를 한꺼번에 잡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말과 말로 나란히 남과 같이 하다, 겸손하다. 낫겸, 여러 개를 겹쳐 잡고 베는 낫을 뜻하고, 싫어할 겸, 청렴할 겸. 청렴할 겸자는 집인데 집과 집 사이가 마주치는 부분, 좁은 부분을 원래 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청렴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물리름염은 강 이름을 뜻하고, 발염, 문과 나란히 내린
대나무로 만든 발을 뜻해서 발염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벼 두 포기를 나란히 겹쳐서 손으로 잡은 모양을 나타내서 겸할 겸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글자가 겸자입니다. 감사합니다.